네, 현재 시간 2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0.8%대, 코스피는 0.7%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그럼 시장을 진단해 봐야겠죠? 이번 시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수 대표와 세 가지 상황실을 오늘 자세하게 다뤄볼 테고요. 첫 번째 상황실 바로 만나보시죠. 4분기에 거는 기대입니까? 오늘 금호석유가 사실 금호석유뿐 아니라 롯데케미칼도 조금 전에 VI가 발동되고 지금 뭐 화학주들 엄청 잘 가고 있습니다. 왜 웃는 건지 한번 볼게요. 일단 실적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3분기 실적은 왜 안 좋았을까요? 실적이 안 좋은데 주가가 막 움직입니다. 이거 무슨 사기 아닙니까? 에이.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시장의 하나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석유화학주 잘 보셔야 됩니다. 게다가 정유주까지도 플러스 알파 같이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석유화학주를 볼 때 가장 많이 접근해야 되는 거는 스프레드입니다. 지금까지는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올 때까지는 거의 사상 최악의 스프레드의 부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즉 쉽게 말씀드리면 제품 가격과 그러니까 원료와 제품 가격의 연동되는 부분들이 유가가 정체를 보이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부분들은 제대로 방향을 못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중국도 봉쇄하고 그런 쪽에서 수요에 대한 위축들이 상당히 심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반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석유화학 관련된 대표적인 범유용 제품들 이런 거 특히 합성고무 합성수지 이쪽에서 생산하는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이게 조금 더 이번 3분기가 거의 저점대로 이제 변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주가가 반응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니 실적 안 좋을 때는 어떻게 주가가 더 잘 가는 이런 현상이 나와서 참 대응하는 게 힘드실 것도 같은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런 민감한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 쪽에 사이클을 갖고 움직이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지금 계속 챙겨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이번에 실적이 거의 2,300억대 영업이익이 나와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60% 이상 줄었다. 이거는 지난 얘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금호석유가 그럼 7% 오르고 있는 이 현상을 악재가 반영됐고 실적이 부진한 것까지 다 털었기 때문에 오늘장 상승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오늘 사실 석유화학주들이 다 같이 오른 이유가 물론 중국에서는 아니라고 했지만 제로 코로나 계속 할 것이다라고는 했지만 그 제로 코로나가 중단될 시에 사실 산업이 살아나면서 철강이다, 석유화학이다, 정유다 다 같이 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기대를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오늘의 행보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모르죠.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할 건지 안 할 건지 얘기해 볼 수도 없고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열린 결말 막장 드라마의 열린 결말 쪽으로 막장 드라마 말고 좋은 드라마 좋은 드라마 중국에서 좋은 드라마 쓰겠죠. 예, 그래서 어떤 아직까지는 결론 내지 못한 특히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언제 하느냐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은 시진핑 주석 3기가 열리는 그때 뭔가 이렇게 쫙 벌리겠죠. 그렇게 되면은 내년 3월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약간 계속 봉쇄 정책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 요인이고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스프레드가 변하면서 나오는 그 기조의 가능성들이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쪽의 변화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퀴즈. 네. 화학 쪽에서 본업이 그 스프레드가 개선돼서 잘 되고 있고 거기다가 2차전지 소재까지 같이 딱 갖춘 회사가 뭐죠? 네, LG화학. 네. 머뭇거리시네요. 그래도 좀 경제 앵커 오래 하셔서 네, 다른 생각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잘 가는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최악의 업황을 반영한 이후에 개선이 이어가는 현상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지금 현재 시총이 4조 원대인데 지금 올해 나올 순이익까지 계산하게 되면 이런 밸류가 싸다 이런 거보다 이런 석유화학 쪽은 어느 정도 어떤 개선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위축됐다가도 바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체크해보고 여전히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또 한번 눌림 목적에서는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금호석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악재가 좀 선 반영됐다라는 점에서 믿고 지금부터 조금 더 끌고 가봐도 괜찮은 건지 이 주가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반응하는데 또 그렇다고 V자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또 이만큼 올랐으면은 또 차익 매물도 나오고 하는 현상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이용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패턴은 변화가 된 요인이 나오면서 다음 자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오래 하락했죠. 그래서 어떤 피크아웃 개념이 정확하게 이어졌다고 보게 되면 그놈의 피크아웃 또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개선 쪽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1차로 지난 고점대가 있었던 가격대 한 16만 원대 중반 그리고 한 18만 원대 정도까지는 지금 보이는 스프레드만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한번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손절가는 한 13만 원대 정도로 바라보면서 신규 매수도 눌림목에선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도 눌림목 구간에서는 가능하다. 목표 주가는 18만 원, 손절가는 13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금호석유 알아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인데요. 중국 따라 울고 웃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조기 종료설이 일단은 일축이 됐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 소식 때문에 중화권 증시도 급등하고 국내 증시에서는 리오프닝주가 좀 크게 움직였잖아요. 네. 질문인가요? 네. 네. 질문을 좀 명쾌하게 해주셔야 출연자분들이. 오늘 공격이 좀 많이 들어오시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때 나왔던 얘기로 봤을 때 솔직히 당장에 정책 전환으로 가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뉘앙스들은 많이 풍겼죠. 네.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의 책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어느 정도 정권을 교체가 됐었을 때 어떤 주축으로 나올 걸로 보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일단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 쪽에서 어떤 끌어가겠다. 그래서 방향은 맞겠지만 아직까지 지금 대대적인 이쪽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는 쪽의 변화가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제 관련된 쪽에 혹시나 변화가 나오게 되면 내년 3월달 이후 그러니까 약 한 내년 봄쯤 정도는 이제 혹시나 한국에서도 이제 중국인 관광객 깃발들이죠. 이거 이제 좀 보이는 거 아닐까. 요즘 보니까 명동에서도 보이긴 보입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중국인 관광객 깃발이 빨간색이 많이 보였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파란색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명동에 보면 노스페이스 앞이라고 유명한 장소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깃발들이 모이는 장소. 네, 거기 보니까 동남아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이게 시작은 되는데 이제 그럼 그분들이 와서 돈을 잘 써줘야 네. 과거에 저희가 느꼈던 중국인들을 대체하는 효과가 나올 텐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은 이번에 파라다이스와 GKL 어떤 외국인들의 카지노 칩 구매액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난 10월 달에 보니까 4천억이 넘어갔고요. 그리고 또 GKL도 한 2,600억대 되다 보니까 과거 수치 대비해서 거의 다 200% 이상씩 다 늘어나는 수치죠.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변하는 건 맞다. 하지만 그동안에 큰손 역할을 해준 분들은 아직까지 좀 봉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이 당했던 봉쇄가 풀리게 되면은 그때는 좀 기대하겠다라는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주가도 이를 서서히 반영하는 측면 쪽으로는 오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그렇게 봉쇄 풀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탈옥은 아니죠. 이렇게 좀 네네.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확인돼야 그 다음에 국내 쪽에서도 좀 유입되는 산업적인 효과도 느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과격적인 단어를 좀 많이 쓰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칩 이야기 하셨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카지노주가 움직였던 때가 언제였나. 가장 최근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일본의 문이 열리면서 일본 VIP 들어온다. 이제 카지노주 간다. 막 그러면서 파라다이스 그리고 뭐 롯데 관광객 막 이런 종목들을 저희가 거론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또 주가를 보면은 이게 오래 가지 못한 것 같았어요. 네. 왜 그렇게 가다 말았을까요? 뭔가 부담되는 요인이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일본의 VIP 입국도 지금 서서히 진입이 되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하나 또 마음에 걸린 거는 엔저죠. 엔저. 네. 그것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가서는 좀 좋아도 네. 그분들이 오기에는 조금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솔직히 돈이 많고 소비 심리가 강하다고 하게 되면 무시하죠. 근데 그냥 오랜만에 한번 가서 한번 좀 놀다 올게 뭐 이런 생각으로 들어올 수는 있겠는데 이게 그럴 수 있죠. 지속되느냐라는 부분들은 또 체크해야 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VIP가 하는 역할들은 아직까지 반쪽 이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 쪽의 변화를 봐야 주가나 실적도 바로 돌아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은 저희가 체크할 게 이제 매월 초가 되면은 관광 통계가 발표됩니다. 네. 네, 그래서 예전에 한 코로나 2년 동안 잊고 살았었죠. 근데 이게
거의 뭐 정체를 보이다가 지난 한 9월 달부터 이제 서서히 인바운드 그리고 또 아웃바운드 이쪽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상황으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변화가 조금 더 가파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들어오는 게요? 네. 생각보다 그쪽이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쪽이 좀 더 탄력적으로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 쪽에서 눈여겨보는데 근데 가서 구매력과 관련된 쪽은 그래도 좀 현명한 소비를 하시는 분들보다 좀 와서 큰 손으로 써주시는 분들이 좋겠죠. 그분들이 아직 감옥이 아니고 예, 아직 갇혀있, 리오프닝에 네. 아직 영향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예, 이쪽은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문이 열렸다라고 막 환호하다가 멈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의 그 환율도 있었고 엔저 효과도 있었고 그리고 아직은 중국의 VIP 일본의 VIP 다 정상화돼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력도가 덜했던 것 같다 표현했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이 카지노주의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랜 시간 동안 가다 말다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경기 침체 시기에 뭐 짜잘한 소비, 큰 소비를 줄여야 될 건 줄이는데 그런 카지노는 쉽게 끊지 못하는 VIP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방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응 전략을 세워볼게요. 끊어야 됩니다. 도박, 마약 이런 그건 아니죠. 그쪽까지는 가긴 그렇지만 뭐 합법적인 그 선 그렇죠. 안에서요. 네. 그쪽에서 일단 그동안에 눌려있던 거를 좀 해결한다는 관점 쪽에서는 충분히 관심은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늘어나는 속도라고 봐야 되겠죠. 리오프닝 됐다 그래서 수직 상승이 아니라 서서히 움직이는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과 함께 나오는 이제 과거의 생활들이 이제 서서히 이제 갇혀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또 하나의 변화다 보니까 방향은 맞겠지만은 속도는 일단 뭐 다른 나라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과 같이 체크하다 보니까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들을 체크를 하시되 따라서 지금 주가도 그에 맞춰서 저점대에서 서서히 움직이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중기 지지권력들을 얼만큼 잘 다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이 상태로는 다시 한번 지난 고점대 부근 정도까지는 충분히 시도는 할 수 있겠다는 쪽에서 한 16,500원대 정도까지 목표가로 두고요. 손절가는 13,500원대 최근에 좀 저점대죠. 이쪽은 그래도 쉽게 이탈 안 하겠다는 관점 쪽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시되 다시 눌림목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지금 가격대 한 14,000원대 초반 정도쯤에서는 눌림목 접근 가능하다라는 쪽에서 신규 매수 예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눌림목 구간 접근 가능하다. 목표 주가는 16,500원, 손절가는 13,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오늘 시가가 하락으로 출발해서 6%까지 쭉 밀렸던 파라다이스였는데요. 현재는 밑골이 좀 달았고요. 양봉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애플카 탄 LG전자 주가에 시동 걸 수 있을까요? LG전자의 그 애플카 TF팀 구성 소문이 지난주 금요일에 또 한번 시장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최현웅 매니저님하고도 그와 관련해서 현우 산업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애플과 관련해서 시장에 전해진 내용은 다 카더라입니까? 카더라죠. 어떻게 누가 확인하지도 못하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정도 공매도 꽉 찬 상황에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정리하는 과정 쪽에서 좀 명분 비슷한 게 좀 필요하겠죠. 근데 LG전자 입장 쪽으로는 어느 누가 확인해 줄 수도 없는 이런 애플카 이슈 툭 던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나오는 어떤 변화가 여기서 또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아주 구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애플카를 위해서 TF를 구성한다. 이게 만약에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 이상 그러면 LG랑 애플이랑 거의 공식적으로 손을 잡네. 라고 하게 되면 이 사실을 누가 제일 안 좋아할까요? 애플이 제일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랑 비밀 유지 협약에 돼 있는데 그런 얘기를 뭐 흘리면서 뭐 TF팀을 만들어? 그러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확인이 되는 상황들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가능성은 높겠죠. 그런 쪽에서 최근에 KB증권에 나온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뭐 최적의 파트너는 LG다. 네, 최적이라고 했어요. 네, 그냥 이런 쪽에서 이제 계속 루머가 생산되고 또 기분도 거기서 연결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내년 매출액이 한 87조대 예상을 하고 있는데 2.7% 늘어난 수치고요. 영업이익이 4조 1,000억대 1.9% 늘어났는데 이게 보통 보면은 기업이 이런 쪽에서 선방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방인데 성장은 아직 아니죠.
뚜렷한 성장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전 쪽이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니까 그거를 맞아요. 혹시나 전장 쪽이 좀 커버를 하지 않느냐 이런 쪽의 변화로 봤을 때는 아직은 실적과 관련된 변화를 보게 되면 눈에 확 띄는 성장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LG전자가 애플카 이슈에 유독 많이 움직이는 이유가 예전에는 새로운 뉴스였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지금은 이제 알 거 다 알고 몇 년 동안 이어진 카더라인데도 움직이는 이유가 가전 쪽이 부진해서 이제 믿을 거는 좀 전장이잖아요. 그렇죠. 네, 글로벌 한파 때문에 전자업계가 다 뭔가 가전제품보다는 이런 전장 쪽으로 돈을 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LG전자도 대표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장 쪽에 얼마나 속도가 나와져서 이를 커버해 주느냐 이게 내년에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러면 자동차 쪽에서 출하량 충분히 나오고 생산되고 하는 과정들이 선순환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 과정 쪽에서 만약에 경기 여파를 받아서 네. 자동차가 잘 안 팔린다. 판매량이 준다. 네, 그렇게 되면 LG전자에도 수준은 쌓아놨는데 뭐 어떻게 또 대응이 못하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또 민감하게 살펴봐야 될. 그러니까 경기와 관련된 변수로 나온다 그러면 LG전자에는 두 가지가 다 타격입니다. 그러네요. 가전도 그렇고 전장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긍정적으로 보긴 좀 힘들겠죠. 하지만 성장 동력은 분명히 있다. 이게 속도만 나와주면 언젠간 또 LG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정도는 알아두시되 이게 또 그렇다고 저희가 기대하는 것만큼 뭐 애플카 이런 이슈는 또 봐야 되겠죠. 뭐라고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수주 잔고만 보게 되면 좋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도 최근에 한 20조 이상 수주 잔고 늘어서 84조면은 거의 한 38% 늘었다라는 쪽에서 수주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수주 잔고가 쭉쭉 나가줘야 그게 매출로 잡히기 시작하겠죠. 예, 그런 쪽에서 변화 요인들 챙겨 보시되 뭐 얘기도 많습니다. 또 밸류에이션 LG전자 얘기할 때는 항상 주가 부진할 때 이 얘기 많이 나오죠. PBR 가지고 실적 나오는 것 대비해서 0.8배다, 0.7배다 이 얘기 가지고 계속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저점에서 움직이는 거는 또 어떤 트리거가 만들어질지 몰라도 주가를 끄는 요인들은 아니다라는 쪽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 그래 전장이 효자 노릇해주는 것도 맞지만 이 역시도 경기가 둔화, 침체되면 타격을 받는 쪽이다 보니까 너무 장밋빛으로 볼 수는 없다. LG전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제 오늘 지난 거래라고 오늘 주가 상승하면서 약간 바닥권에서 살짝 고개를 들었거든요. 현 구간에서의 대응 전략을 들어보자면요. 네, 그 금요일 날 한 92,000원대까지 훅 들어오게 되면은 한번 매도 쪽으로 보려고 그러는데 안 들어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일단은 지난 하락했던 부분의 저항권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95,000원대 부분 정도가 저항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 정도를 일단 목표가로 단기 목표가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한 83,500원대 정도는 지지권으로 바라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신규 매매는 이 자리에서는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신규 매수 따로 하지 않겠다라고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상황실 다뤄봤고요. 김민수 대표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